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왜 떨어지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왜 주식이 떨어질까 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을 기업의 인건비 총액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주가를 회사원들의 연봉, 월급 혹은 연봉이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요. 총 1억의 인건비 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A 대리하고 B 대리 두 사람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 보고요. A 대리는 기업에 5천만 원 수익을 기여하고 있고요. B 대리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5천만 원 수익을 기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의 연봉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5천만 원과 5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을 해 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틀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의 인건비 총액이 마찬가지로 1억일 때 A 대리와 B 대리의 수익 기여도가 똑같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 대리는 매출을 3억 올렸는데 그중 5천만 원 수익을 냈고요. B 대리는 1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5천만 원의 수익을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더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매출 기여도를 중요시하는 기업에서는 A 대리의 연봉이 훨씬 높을 거고요. 순이익률을 중요시하는 기업에서는 B 대리의 연봉이 훨씬 더 높게 설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5천만 원 수익 기여를 해도 매출이라는 요소에 따라서 5천만 원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요소만 조금 더 추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총액이 1억인 기업에서 A 대리와 B 대리가 똑같이 5천만 원의 수익 기여도를 보여주었는데요. A 대리는 사양산업, 앞으로 미래가 점점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사양산업에서 5천만 원 이익 기여를 했고요. B 대리는 앞으로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신성장 동력에서 5천만 원 수익을 기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업의 인건비 총액이 1억일 때 똑같이 5천만 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게 경영진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기업의 인건비 총액이 1억인데 A 대리는 사양산업에서 1억의 수익을 냈고요. B 대리는 신성장 동력에서 1천만 원의 수익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이 기여도로 따지면 당연히 A가 B보다 훨씬 큰 상황이죠. 하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B 대리가 A 대리보다 높은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영진의 입장에서 A 대리의 연봉을 높게 주어야 될까요? B 대리의 연봉을 높게 주어야 될까요? 연봉을 어떻게 측정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도달하게 되겠죠. 만약에 사양산업에서 1억을 내는 A 대리와 신성장 동력에서 1천만 원 수익을 내는 B 대리의 연봉을 똑같이 5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한 가지 요소가 변했을 때 이 기업의 인건비 총액이라는 게 1억에서 이렇게 5천만 원으로 낮아진다면 A 대리와 B 대리의 연봉을 어떻게 또 재조정해야 될까요? 1억 수익을 내지만 사양산업에 근무하는 A 대리의 연봉을 크게 낮춰야 되는지, 1천만 원 수익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B 대리의 연봉을 삭감하는 게 맞을 것인지, 이런 결론을 내기가 경영진의 입장에서 상당히 쉽지가 않게 되겠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유동성을 인건비 총액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주가를 회사원들의 연봉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정확한 직원들의 가치 산정, 연봉 산정이 경영진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똑같은 구조로 투자와 기업의 가치 산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유동성을 주식에 투자된 돈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주가를 기업의 가치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정확한
기업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게 금리가 올랐을 때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2억 5천만 원인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기업 안에 A사원과 B대리, C과장, D차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사원은 3천만 원 수익을 내고 있고요. B대리는 3천만 원 적자를 내고 있고요. C과장은 1억 수익, D차장은 2억 수익을 회사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요. A사원은 현상 유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더 나빠질 것 같지도 않은 현상 유지 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B대리는 성장 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C과장은 사양 산업, D차장은 현상 유지 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요. 이 사람들의 연봉이 3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1억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요. 이 기업의 인건비 총액 2.5억이었던 인건비 총액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상돼서 금융비용이 증가해서 기업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돈이 2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낮아졌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누구의 연봉은 더 크게 낮추고 누구의 연봉은 더 조금 낮춰야 될까요? 물론 개개인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현상 유지를 하는 사원, 주식으로 따지면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덜 떨어지고요. 동결되거나 조금 덜 떨어지고요. 성장 산업에 위치하고 있던 기업들은 그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양 산업에 있는 기업도 가치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성장 산업보다는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렇게 기업의 인건비 총액이라는 유동성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떤 기업들의 가치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어떤 기업들의 가치는 떨어지긴 하지만 거의 미동이 없고 어떤 기업들의 가치는 조금 오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금리가 인상된다는 말은 유동성이 줄어든다. 기업의 인건비 총액이 줄어들면서 회사원들에게 줄 수 있는 연봉의 총합이 줄어들게 된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말은 당장 돈을 못 버는 성장주의 주가부터 떨어진다. 역사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요.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이 유동성이 줄어서 떨어지는 주가. 이 떨어지는 주가는 기업마다 다르다. 이런 관점으로 금리 인상과 유동성 감소, 주가 하락의 연관성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비교적 성장하는 기업의 수 비중이 적은 뉴욕 종합지수는 최근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 모멘텀을 그리고 있지만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요, 고점 대비 하락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혼조세에 갇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나스닥 지수도 장기적으로 보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돼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겠지만요.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나스닥 기업에 조금 더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금리가 올랐을 때 기업의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폭이 기업마다 왜 크게 달라지는지 이 점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